육손이가 다 구워 삶아갖고 방 안에 있는 군대들까지 뭐까지 싹 병신을 빈다고 그래서 설명합니다. 그 대목을 설명하려고 하는 육손이 구체적인 대책들이 그 다음에 127페이지 무게서부터 8째 줄에 나타난 여몽한테 대해서 이렇게 하고 준비했죠라고 해놓고 또 자기는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을 시켜갖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몽한테 대해서 군대 대비하고 내가 해란 대로 하시오 대비하게 한 것은 여몽을 시켜 대피하게 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육손이 여몽을 밥을 맺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피하게 해놓고 있다. 다시 육손이는 여몽은 모든 군사 전략관 지휘를 다시 동원해갖고 부하는 육사로 상권 이용해갖고 다 지금 체제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27페이지 6에서부터 8째 줄 붙여서 여몽한테 대해서 육손 이렇게 해라 한 얘기한 것은 여몽의 대병을 여기다 제3문단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6째 줄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오나라 군대가 대비해가지고 쳐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백성들을 따뜻 다시 말하면 민심 수습에 관한 과정까지 시한 위지까지 과정들까지가 바로 말하자면 큰 차원에서 보자면 여몽의 작전이다 말이다. 여기서 보면 뭐로 관련되어 있냐? 이민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남한 데려왔을 때 이민군들이 절대로 백성들한테 밥 뜯어먹지 않잖아요. 혼자 밥 한 끼 안 먹어. 전부 그때 서울에서 온 은행에서 일본 놈들이 미 찍어놔서 조선을 보니까 그건 다 나눠주면서 생색 다 내면서 밥 먹어. 그 밥을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그냥 대접받으면서 먹어. 그때 인민군들은 와서 다 여기 어떻게 했냐?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민심 수습에 관한 여론 조작에 같은 과정들을 우리는 예의 분석해가면서 봐야 해. 인민군이 쳐들어가고 우리 민족을 죽이고 걷다고 소리가 해가 아니거든. 전략 전술 평가는 역사 평가는 철저히 그 지내왔던 과정들을 현실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거죠. 그 대한민국 그 대목에서 공산당 요번 재미로 누구 죽이고 요이 죽이고 한 것만 얘기하고 했거든. 그 사람들 들어와갖고 아무 생각 아무것도 아닌 김일성이 이름이 좋아서 김일성이지 김일성이 뭐 있어? 써는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김일성 장군이가 위원 지도자가 되어갖고 한쪽에서는 지금 미국이 아니면 지금 지키지 못할 정도로 독립운동 한 20만부터 시작해갖고 추구추구 생활했던 100번까지 다 김일성이고 되게 되면 김일성이고 100번 20만이 영령이 다 모아놓은 거고 대등하게 될 정도로 김일성이 올라왔단 말이야. 그건 뭐냐? 김일성이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소련군 장군이었던 영관급이에요. 영관급이었던 소련군 출신이 어떻게 해갖고 새로운 민족 지도자같이 평가되도록 심리학전 썼던 거지만 그것들을 철저하게 다시 재분석해서 해야지. 나쁜 놈이라고 설명한 것이고 또 김일성이 공격도 있잖아요. 공격 하나도 없는 것처럼 완전히 저를 앞접인 것처럼 하고 있다고 해갖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수도 없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그 가서 죽여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체제용은 그 다음에 미국이 알랑거려갖고 그 적당히 정권 유지하고 사는다. 그따위 사고방식 갖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 관여했던 사람들 대가통증 몇 사람 외에는 다 적당히 그 체제 속에 누려가면서 하려고만 생각했지 새로운 국가 건설해갖고 민족 독립하고 하려고 생각한 정치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지만 결국은 저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중에 미국식 빌려갖고 삐식 갖고 때려쳐보면 돼. 절대로 서울 포기 안 해. 한반도 포기 안 해. 그리고 결국은 지급패들만 싹 골라갖고 우리같이 저 민족 한독당 계열 보고 독립운동 헌장관들은 의도적으로 안 될 거 아니야.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그전에 몰라서 이제 다시 역사를 뒤져놓고 보니까 전부 그 계통들은 안 들어가고 그 후에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세력으로 성장조차 못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나가고 가려갖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한국 독립당 내 민족 독립운동 하자고 한 세력들 북한도 안 키워줬던 남쪽에서 미국은 안 키워주잖아요. 민족 독립종만 나오면 다 죽여버리고 성가시니까 옆에서 직접 안 죽이고 간접적으로 다 죽여버리고 이런 풍토 속에서 어떻게 오늘날에 와서 이 상황이 됐고 있냐고. 그래서 난 어떻게 신문에 크게 나온 것 보고 또 방송 나온 것 보고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세상에 헐짓거리가 없으니까 지금 부산에서 서울에다가 지금 비행장 하면 그놈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거다 된다는 것이 바로 부산하고 일본을 연결시키는
지하 터널, 해저 터널 면전 이 얘기 나오니까 여당도 야당도 저 오케이하고 다 하자는 얘기 나와. 내 기회 있으면 들어가는 개똥 같은 놈 새끼들 정신 차리 새끼들. 가까운 남북간에 있어서 현재 잘나면 대화하면 서로 공생 발전할 수 있는데 남북간에 있어서 서로 간에 협력하고 금강산도 개발하고 현재 개성공단도 열고 하자. 그리고 적대관계 막 뭉쳐나가야. 조선하고 대한하고 뭔 원수냐? 조선이란 말 쓰면 전부 공산당이고 대한이란 말 안 쓰면 전부 뭐죠? 야 반역이고 대한이라고 보면 애국자인겠죠. 대한이란 말 언제 어떤 놈에 따라서 결국 나가파 쳐는 사람 고용황제 잡아다 놓고 안 좋은 말은 들어야 물 바꾸고 들어야 안 들어오게 민비 잡아다가 또 협박하고 안 되니까 민비 잡아다가 겁탈하고 안 되니까 민비 죽이고 그다 치석이 찍으라고 잡았다 죽이는 거야. 그래도 안 되니까 너가 안 들어오면 저도 먹으려게 그러니까 결국은 고종황제 어쩔 수 없지 먹힐 수 없잖아. 그걸 똥고 귀에 들어오면 그럼 네 이시 세워주면 너 이시 세워줄게. 그래서 대한제국이라고 해서 세워주기를 하고 조선이라는 이름 대신에 대한제국을 세워주기로 하고 저 세계적인 독립국가를 만든 것이다. 이름 건장하게 해놓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명분 갖고 만들어진 나라 만들 때 시간 얼마 걸렸어? 5년도 안 걸려. 3년밖에 안 걸려. 대한제국 3년 갖고 5천년 민족문화 있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대한제국 조선하고 완전히 영원히 원수가 돼갖고 통합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난 지금이라도 지도자가 있으면 그전에는 남북 간에 휴전을 협정한다고 할 때는 남이 일한다거나 몇 패들을 하고 남한 사람들하고 그래도 중요한 요인들하고는 김일성하고 대화하는 채널을 하나 있었어. 지금은 하나도 없잖아. 그래놓고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우리 여기서는 부산 이 가덕 일본하고 지하 터널 만든 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적인 명문이다. 뭐 한반도 운명을 하고 아시아 운명 지금 개똥같이 하고 한 놈이 하니까 우월히 따라가고 지랄을 잡았어. 내가 지금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생각하면 야이 개 같은 놈 새끼들아. 지금 뭘 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데 지금 나라 밟으려고 그건 삐리 갖고 있고 미국 놈 꽁누르라고 앉았는데 일본 놈한테 붙어갖고 한일 관계를 통해서 미국하고 연결돼갖고 태평양 꼴랑기로 남아갖고 역사상 민족 독립 문제는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갖고 야 우리가 그렇게 됐으니까 김정은이 너도 들어와 우리 콧볼 떨마니 너 넣어줄게. 그 작전 하려고 잡혔냐. 정신 못 차린 놈 새끼들은 다 죽여버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엊그제 그 텔레비전 보고 나니까 화딱지도 견딜 수가 없어. 왜 이 나라에 사람 하나가 없어? 야당은 놈들을 모시고 여당은 놈들을 모시고 더군다나 예배당은 모시고 뭐 중동들은 모든 것이요. 유리면 개똥이고 다 똑같은 거니까. 이런 기회에 결국은 나 일어나서 터널 할 수 있는 힘 가지면 그럼 5분의 1 가지면 민족화한다. 정신차려 시키더라. 무엇이 어쩐다고 그 다음에 그놈 터널 만들어갖고 한일 관계로 만들어갖고 결국 일본에 예속되고 일본 경제력이 예속돼갖고 그 일본 그늘 밑에서 한쪽 가게라도 튀어나가야. 그래갖고 공산 침략으로 막으려야. 뭐 김정은이가 나만 침략할 수 있는 능력까지 떡서들어고 잡힌다. 근본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라. 과장하지 말고 너희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 역사를 반성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단지 들어서 실은 그 짓거리 하고 그 패를 보다 보니까 화딱지도 견딜 수가 없어.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조용히 하십시다. 그러면 그 얘기를 만약에 문재인이가 해봐. 문재인은 하루아침에 공산당으로 몰려. 이런 상황 속을 보면서 답답하기가 이를 수가 없어요. 마치 변원섭 씨가 옛날 그 유도회 양반 아침에 전화를 해갖고 그거 만나서 언설령 유림이 조선조에 있어서 민원과 때 털고 민주유학으로 바꾸지 않으면 조선조 한국 유학은 조선 유학은 비금은 결국 왕은 호국 유학이지. 그 민문 국민 유학이 아니다. 그건 한민족 유학이 아니다. 그것은 무슨 유학이 한국 민족 유학이냐. 그게 임금이 써먹는 어용 유학입니다. 그 얘기를 해볼까. 어서면 나 같이 이제 민본 유학이라는 말 번자 빼버리고 민주 유학으로 바꾼 작업을 하자. 바이 더 피플 컴퓨셔니즘으로 바이 더 피플 컴퓨셔니즘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 컴퓨셔니즘은 결국은 정책적으로 비겁하게 알랑거리고 있는 거니까 그 얘기를 당신 한번 써먹을 것이야? 내가 도와줄게? 하면 원소리 같은 사람 맞아. 아 좋대.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면 유림을 개കള한 게 할 것이 없네. 그래서 대가통 속에 미안하지만
바이 더 피플 공무원, 바이 더 피플 컴피션이 없어. 그 사람 머릿속에.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모든 유린들 대가정책이 뭐예요? 왕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충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고 충절이 예의라는 개념만 붙어있거든요. 그렇게 무슨 백성을 위해 죽어가려고 한 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도 뭐 이거도 뭐 다 똑같은 것이 결국은 부산하고 15선 새끼고 관부로 해서 지하 해저 텄는 맨다로 자꾸 거기 붙어갖고 살 수 있는 연락만 보다 붙어오구나. 그럼 그것을 관부 지하 텄는 맨다린다 할 때 그놈을 통해서 해저 텄는 것 같고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갖고 일본을 통해서 태평양 진출한다는 때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일본에 진출해 갖고 일본은 우리 것을 먹을 것이냐 구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우리가 주체적 있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놈에 대해서 붙어갖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생각을 하고 앉아서 지금 한국과 부산과 일본을 연결시키는 지하 터널 만들자 해저 터널 만들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대갈등 속에서는 여러분과 어떻게 권력이 붙어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뭐예요? 부산과 일본이 지하 터널이면 지하 터널로 해서 한국과 일본의 지하 터널 체제에 의해서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은 아시아 발전의 주도권 잡는다. 그 아시아 발전 누구를 위해 발전입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하고 연결된 미국과 호주와 영국과 연결된 그 태평양 세력을 결국 부산을 통해서 아시아 지변에 끊임없이 들이자는데 앞장서자는 것이지. 요것이 가서 태평양 지변을 간 거 아니잖아요. 그 속벌이 들어본 지금 여러분들이 악을 쓰니까 그거 빠지기 싫으니까 전부 여당서 야당 먹고 다 빠졌으니까 그 말 차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좋다도 말 못하고 나도 말 못하고 지금 조금 보고 앉았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문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도권을 갖고 누가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있냐 문제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관우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는 누가 어떻게 해서 새로운 체제 멘트를 것이냐 큰 문제거나 안목을 갖고 봐야 한다. 그럴 때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는 그 흐름을 보이지 않게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 누군가 봤더니 결국은 그 선거의 밑에 있는 꾀재지은 젊은 장수 육손이다 하는 얘기를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하니까 너무 비유를 많이 담는 것 같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상황 속에서 여몽을 앞세우고 육손이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쪽에 대비해서 결국은 이 관우를 육손이 패들이 잡아 죽여버린다. 제 129페이지 쪽에서 관우가 그 위대했던 관우 장군이 다 지금 부하 군대들이 다 흩어져 갖고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150명 데리고 갔다가 결국 마지막에서 마음 깔아놓고 갈고리 깔아놓은 데 가서 말 타고 가다가 가는 장의 말이 갈고리에 걸려 자빠지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129페이지 나옵니다. 거기서 가는 장이 말 가고리에 갈고리에 걸리고 그 나머지 부대들은 거기에 마음 깔아놓은 데 걸리고 해갖고 관우가 잡혀가고 관우 양아들도 잡혀가고 뒤에 따라갔던 사람들도 다 잡혀가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자존심이 강하니까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이 상황은 그 정도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항복해야 죽었으면 죽었지 모른다. 그런데 결국은 그 너희 시를 위해서 내가 그 감옥에 갈 수는 없다. 너를 항복 장군으로 하니까 항복 않고 너는 끝까지 버텼다 한 말로 네 유시 세우지 마. 그리고 나서 결국은 선권인 쪽에서 관우를 뭐가 해치웠다. 적어도 전쟁 때 일본에 있어서 2차 대전 때에 일본군을 이끌어왔던 동조인기 같은 도초 히데키 같은 사람들 잡혀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결국은 이제 일본군은 항복해. 그래도 총 책임자는 항복하지 않잖아요. 그게 누구요? 일본군 총사령관은 그 자리에서 사형당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쟁에서 총사령관은 적군한테 잡혀가고 그래서 비록에 불바꾸고 용서해주라. 나 니가 항복한다고 아닌 것이에요. 그 관우는 거기 가서 항복할 수가 없어. 관우 항복은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나는 내 죽음을 뭐 초계가 생각하고 어쩌고 해갖고 죽어요. 그러나 그 말은
저 오는 날에 있어서는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나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돼. 왕초가 패배 항복해버릴 때 수습을 어떻게 해? 또 하나 무엇인가 세워야 하지 않아요? 그때는 반드시 그 체제는 무너지고 새로운 대안 체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예를 들면 일본이 항복하면 전쟁의 제일 총책임자는 누구요? 실은 동정이가 도토 히데키 같은 일본 사령관이 아니에요. 대동아 전쟁의 총책임자는 누구요? 일본군 유인천황 아닌가? 유인천황이 적국 선배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모든 짓거리 하고 심지어는 만주에 잡은 군대들 갖고 맞아 화학 실험까지 생태 실태까지 다 한 놈이 누구냐 그러면 일본 천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미국 영국이 내세우고 있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군사 독재자들 제거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세계 인류에 관한 공약은 뭐냐면 전쟁 범죄자들 그리고 불평등자들 제거해야 할 거 아니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는 세계 3번쯤 나와야 할 것은 이제 2차 대전이 끝났으면 전쟁 범죄 정권인 일본은 황실은 폐지되고 일본은 이제 공화국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한 번쯤 해야 한단 말이에요. 미국 놈이 해, 영국 놈이 해. 아주 중요한 문제 지금 이 교수 어떻게 생각해? 왜 일본이 왜 공화국이 안 되고 왕정이 되고 있어? 다시 말하면 왜 타이가 공화국이 안 되고 왕정이 돼? 그건 뭐예요? 영국이 왜 진짜 민주주의를 했다면 영국이 왕정이 왜 없어지고 공화국이 될까니? 세계 다 공화국이 되었는데 왜 영국은 저 짜가지고 지금 공화국이 왕정이 돼? 원인이 뭐겠어? 그게 바로 현대, 근대, 현대를 모든 국민 주권인 시대라고 볼 수 있냐고.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심도 얘기하자면 밑에 들어있는 근본 문제들은 다 속으로는 지금 왕초들이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대재벌들은 말은 공화국에 있어서 돈이 있는 대회사일 뿐이지 계급이 아닌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 그러나 실제 입장 뭐예요? 그거? 오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빅 메이저들이 귀족이 아니요. 그 사람들이 평민이요? 어느 사람 시빌리안이요? 거짓말이야 그것은 다. 그러니까 록펠러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미국 시민이요? 아니요 귀족이요. 그것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미국 독립선언을 했을 때 미국 독립을 이끌어가고 있는 새로운 대통령이라고 하는 프레지던트라는 입장으로 등장했던 그 조지 와싱턴이 평민이요? 사실상 식민지 지역을 영국이 관리하고 있을 때 거기서 식민지적 입장을 관리하고 있는 위탁받을 관리하고 있는 영국 귀족이요. 영국 귀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만드는 그러니까 말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리퍼블릭인 것처럼 내세워야 하는데 리퍼블릭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갖고 유지해가면서 오늘날 세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2차 대전에 의해서 적어도 국민 민간이 주의 시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참여했던 놈들만은 그 나라를 적어도 공화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서는 지휘들이 그 적당히 타협했다고 할지라도 그 적대 관계에 있는 걸 정복했으면 반드시 거기다 만들어야 할 거예요. 일본, 미국이 정복했으면 만들 정부는 뭐예요? 왕정이요? 유인천황이요? 아니요. 그건 당연히 공화정이 되어야 해요. 근데 그놈은 딱 왕정으로 놔두고 어쩔 수 없이 도토 히데키한테 끌려가고 만드는 것처럼 하고, 그놈들은 어쩔 수 없이 속으로 민주주의를 좋아한 것으로 하고 평화를 좋아한 것으로 해갖고 역당하게 만들어 놓고 그 심부름을 두고 제너럴 메가더가 하게 되고, 메가더를 시켜놓고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 그 체제 유지하고, 메가더도 귀족적인 입장으로 만들어 갖고 일본 출신 이쁜 반귀족적인 사람을 메가더 각시로 젊은 사람 각시로 넣어갖고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는 그런 메가더를 만들어 놨으니까 메가더는 그 전쟁에 있어 태평양 전쟁이 살짝 말하면 대서양 전쟁보다 더 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가더는 성격상 안 맞으니까 대통령을 못 만들고 결국은 구주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그런 틀로다가 대통령을 만들어갖고 적당한 미국의 체면을 유럽 사람들한테 세워주고 그 나머지 아시아 나라나 중동에 대해서 너희들 야만이 이렇게 너희들한테 적당하게 뭘 살면 된다 그래갖고 의형부역 해갖고 대표적인 케이스로 결국은 영국이 홍콩 먹고 프랑스가 뭘 먹고 해갖고 결국은 타이하고 결국은 일본하고를 중심으로 해서 귀족을 모델하게 하고 그리고 일면에 있어서는 중국에도 귀족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들을 살짝이 넣어갖고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에는 꼭 민주 아니에요. 귀족 성격을 가진 사람들 넣어갖고 그거 유지하려고 하면서 또 일면에서는 아시아에서 그런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김일성 체제도 귀족적인 왕족적인 체제 비슷하게 보존하게 해갖고 있으면서 뒷공무에서 쭉 하려고 하는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진짜로 세계가 새로운 민본시대란 말 대신 민주시대가 됐다고 한다면 민본시대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민주시대가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첫째로 깨야 할 것은 일본이 공화국이 됐어요. 일본 공화국 맨날 얘기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그 뭐예요? 다 왕족 만들어갖고 약점 이용해갖고 적당한 훌떡훌떡 주물르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에 편승해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타이가 왕국이 되어 있죠. 그 외에 여전한 미얀마, 버마를 중심으로 한 캄보디아 지역 사람들도 왕족 비슷한 체제를 둬갖고 옛날 거기 뭐 왕족들, 귀족들한테다가 정권을 유지하게 나가면서 그런 요소를 두어야 다시 말하면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어야 솔직히 말하면 불평등하고 부패하잖아요. 그놈을 주물러갖고 그때 바로 운빨이하고 그걸 연결시켜갖고 다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날에 미얀마에 있어서 현재 시대에 있는 것들도 그 내용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 미얀마에서 군빨이들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냐? 그 중공하고 관계가 큰 것이냐? 아니면 미국 쪽이냐? 원래는 그가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하고 연결되어진 왕족들에 관한 것들이 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트남 월남전에서 내가 월남전 좀 공부를 했는데 월남전보다는 월남의 마지막까지 베트남을 보존해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고딘 디엠이라는 사람이지. 고딘 디엠이 뭔지 알아? 평민이요? 귀족이요. 고딘 디엠과 관련돼 갖고 그 밑에 구에 카오 키우 그 귀족 그 꼬붕들인 장수들이 그 밑에 다 붙었고 있었잖아요. 그래 그 체제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고딘 디엠을 따뜻거리고 있었던 그 주력 세력이 누구냐면 프랑스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지역은 대부분 프랑스가 지배했어요. 그 뭐냐면 해남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난 지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중국, 서중국 쪽은 동남아 쪽으로 연결된 것들은 프랑스가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프랑스 쪽하고 그 다음에 영국은 중중국 내지 동중국 쪽에 홍콩까지 시작해갖고 결국은 상해까지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상해하고 프랑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체제에 들어가고 거기서 상해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북중국까지 먹으려고 하면서 바로 뭐냐면 일본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자면 아시아 지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만주하고 북중국, 동중국, 남중국까지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는 프랑스가 먹고 그 다음에 그쪽에 가서는 인도 쪽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중앙아시아하고 저쪽에 이제 서아시아 쪽까지 누가 먹냐 영국이 먹으려고 하는 인도를 갖고 지금까지도 그때 뭐 선비정책, 삼시정책이 때 bombe이 베를린 그쪽하고 그 카이로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서양이 말로는 민주국가 내세우고 속으로는 지금 왕족과 관련된 귀족 체제 갖고 그 배후에는 다 무엇이 있어? 돈과 자본과 부자를 가진 사람들 다 지고 있고 그래갖고 들어와서 움딱 하면서 실제로 말하자면 서양 세력이 들어가고 동양, 아시아 특히 아시아 본토를 나눠 먹어보려고 작전을 썼는데 단지 그 중에서 프롤레타리아에 이루어지고 있는 소련만은 그 표가 못 들어가지 않아요. 그 소련하고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적당히 해가려고 하는 오늘 어떤 놈이 했냐? 그러면 위선 처치겠단 말이죠. 이 과정들을 보면
실제에 있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서구 세력이 눈 빼기로서 절대로 그 사람들 대가리 속에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가 민주적 방법으로 연방국가를 만들 생각을 안 갖고 있어. 틈만 자기들이 해계원이 하에서 백인 밑에서 철저히 지배도 만들어 죽이고 안 하다면 독가스를 주더라도 병기를 지키려고 죽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게 제일 순진한 양심자가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솔직히 말하자면 요 새끼들 지배하니까 해야 할 아니니까 우리 마음과 그런 거 아니야? 그게 그런 짓을 보자면 진짜로 세계를 이겨려면 특히 여기 그 내용을 알려면 조카로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해. 그러니까 몇 가지 민족 정기 이론이나 의식 갖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단계인데 그런 점에서 평화를 핑계로 갖고 와서 떠들고 다니는 이만희 씨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내가 예의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봤어. 겉으로는 평화 갖고 사제를 들어가고 갔다. 사제 들어가고 떠들고 다니면 뭐예요? 이름만 알려지지 그걸로 인해서 평화가 온 거 아니잖아. 단지 그걸 주장하는 사람 죽이지는 못하지. 그 방법 갖고 자기 새로운 거물로 아시아의 거물로 등장해 가려고 하면서 그 거물 갖고 떠들어대는 그 집단들이 기득권을 침해해서 뺏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떠들어대는 거지. 난 북치고 장구치고 요새 허거댕긴 거 교회 패드에 떠들어대는 거 다 보이냐? 얼른 뭐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얻어놓은 놈 안 뺏기려고 하고 있는 방어 장치에 관한 문패, 황금 문패라는 걸 작업했고 있어요. 십자가가 황금 문패예요. 그 자기들이 이미 점령하고 뺏어놓은 놈 못 뺏어가게 지금 아주 세계적인 너 우리 것이니까 건드리지 마 하고 자빠졌는 것들이 그 문제고 그 문제에서 그 문지기시하고 문짝에다가 문패에다가 황금 빛깔을 뺏기치려고 그 대가를 얻어먹고 사고 꼴짝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패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자면 실제에 있어서 우리는 세계를 지금 지배한다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떨고 있는 사람 그 밑에 있는 막동상실 무엇인지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 진심을 알아야 해요. 그걸 알기 전에는 우리 원군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 그런 것에 감동해갖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차라 바보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동안에 우리 집이 당하고왔던 살아왔던 과정을 내가 특히 아버지 잃고 그 속에서 고통하면서도 일체 변명도 않고 기도도 않고 참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모습을 보고 나서 그저께가 우리 어머니 생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지가 이제 며칠이 되었지만 금년에 우리 나이로 하자면 107세 된 어머니 그 생신을 맞이해서 불도 안 들어가고 각자 죽은 그 서석동 집에 와서 내가 부처님 앞에 못 받고 기도하고 추원하고 그러면 어지러서 자빠지려다 말하고 그러고 나서 죽으십니다. 적어도 현실을 보려면 부처님 말씀대로 분명히 인과 원인과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에 관한 사항을 확실히 알아라. 인과를 통달하지 않고는 세상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인과를 통달하고 알기만 뭐냐. 그 다음에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간절히 염원을 가지고 그 꿈을 구체화시켜라. 그 두 가지로 총합해주는 말씀하셨어요. 첫째 뭐냐.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 인과예요. 인과는 뭐냐면 중중, 무진, 법계, 연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라. 그 모르고 뭐 기도한 게 뭐더더라 명당바람 나겠죠. 그런 바보같이 갖고 나와요. 다 알았으면 안다고 쳐다보고 앉았을 거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뜻있는 사람, 마음 든 사람들,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모아서 무엇인가를 해나가야 할 거 아니냐. 의의를 찾아라. 아까 말한 중중무진 법기 연기란 연기를 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원력 큰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일으켜라. 보살심을 일으켜라. 대원력 정신 그 두 번째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까 그 앞에 말하는 중중무진 법기 연기를 관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학이라고 해요. 명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옳은 일을 해라 하는 것은 행위라고 해요. 학행일치라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그 속에가 부처님법 속에 들어있고 몽자님, 맹자님 법에도 다 들어있다. 그 속에는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 목표를 선택해갖고 실천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여기서 보자면 자기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고 도취해 갖고 그걸로 취해서 다음 단계를 보지 못한다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보자면 그 내용이 바로 다음 단계를 보지 못하고 내가 했는데 보고 있다가 결국은 꾀대지한 육선이 같은 조그만 놈한테 뒤통수 맞아갖고 그 체제가 다 깨져버리게 되고, 근데 그 깨져버린 상황을 저로 만미하면서 그 다음에 동생으로 만미하면서 또 동생을 둘째 동생을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오기고 온난이 꼬라지 고약은 셋째 동생 장비 그 주장 때문에 그 두 동생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삼국 통일이란다거나 중화를 혹은 일본 중심 체제의 이 뜻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뜻을 잊어버리고 자기 감정에 흔들어 가고 있는 그 흐름을 보자면, 여기서 보자면 그 관우와 장비한테 끌려다니는 유비조차도 이름을 보면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큰 지혜로운 주시 아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 그릇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사마이가 하냐? 사마이 밑에 있는 사마이 다 죽은 다음에 사마이 뒤를 이어가는 사마사 둘째 아들 사마소가 하냐? 그놈도 개판 치고 왔다가 나중에 못해갖고 결국은 그 중에 우연히 나왔던 사마소 아들께 사마염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다시 우리는 다시 번연 의미로 아버지도 누구 왕도 아니면 우리가 가야 번연 의미로 가자.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방향으로 역사를 정리한다고 한다고 하는 사마염에 의해서 비로소 새로운 한국 시대가 끝나는 일본 정신이 있고 있는데, 그때도 확실히 안 쓰니까 그 오후 신국국제 가지고 난리가 나고 나중에 이제 수나라 당나라 다음에 이제 남북조 시대가 되어갖고 중국이 온통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다시 단순히 끝내고 그냥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몽이 육손이하고 짜가지고 체제를 정비해가는 준비해가는 과정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26회가 끝나가는 시력이 끝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하다가 말았으니까 정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131페이지 가운데 중간에서 보자면 여기까지로 해서 결국은 간단히 말하자면 선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영웅과 육선 체제에 의해서 아까 말한 척한도 한나라로 세력이 그쳐버리고, 그리고 위나라의 침략 전쟁도 끝나버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보자면 이 상황 속에서 만약의 경우에 제갈량이 같은 사람이 다시 이 오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오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통일론이 등장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없이 다 일단 끝나고 나서 보니까 유비는 지금 동생 잃어버리고 지금 한이 맺혀 있고 그 자기 작은 형 죽어버리고 화가 갖고 복수심에 지글지글 마음이 끓고 있는 장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화끈이 장비하고 가슴이 지글지글 끓고 있는 유비하고 두 사람 남아갖고 죽어버린 관우 죽어버린 다음에 시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역사적인 혼란을 위험을 아는 채로 이 상황을 맡게 돼. 상황을 맡게 된 상황이 어떻게 된가를 설명한 것이 131페이지 여기서 바로 밑에서부터 열째 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째 줄 밑에 열째 줄 보자면 초조가 제 관우 사후, 관우가 죽은 다음에 제 관우 사후에 불구 오래 있지 아니하여서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말이지. 그 쟤는 어디 가냐? 제 불구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야, 인, 두통, 병, 발작이다. 조조도 관우 죽은 다음에 얼마나 시국이 복잡하고 있다가 머리가 아이고 이제 이 지체를 어떻게 그냥 깎아보기가 되니까 머리가 아파갖고 인, 두통, 병, 발작해서 머리 아픈 병이 발작하게 돼서 그래갖고 불치해서 신사 골치 아픈 병을 고치지를 못해갖고 몸이 죽었다.
그래서 종년 66세 그때 때를 목숨을 마칠 때가 언제냐면 66살이었다. 66살이면 그러면 나보다 그때 세상에 내가 15년. 연 만으로 오면 14년. 아니 만 틀고 그래서 보자면 바로 조조는 나보다 16년 빨리 14년. 죽었어요. 14년. 왜? 66세니까 80에서 66세야. 그 동양식으로 생각해. 66세. 나는 82세니까. 82세.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보다 연 16세. 16세죠. 그러면 16세. 그래서 임종천 숨 넘어가기 전에 조조가 유지 뜻을 남겼는데 뭐냐면 뜻을 남겨서 명령하기를 사마소 사마의와 그 다음에 그 새끼인 조홍 즉 새끼가 조카여 조홍 등에 대해서 인에 대해서 보자 장자 조조의 큰아들인 조비 옛날 뭐든지 그 다 보내기는 조비의 조비를 보좌해라고 명령을 했다. 누구한테 명령했어? 사마이한테 하고 조홍 등한테 명령을 했다. 장자 조비. 그래서 뭐냐면 조비가 개미 왕이 자기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 왕위를 이어가도록 해라 하는 유언을 남겼다. 여기서 기억나는 것은 조조가 제일 마음속에 두고 있던 제일 사랑했다 하는 누구요? 셋째 아들로 조부제 그 자는 놈 조신계 유명 글 나오지. 하도 지금 형이 지금 아버지한테 조신계가 이쁨 받은 게 비원하게 복받다 함께 한 얘기가 그 이제 말은 너글안 짓고 하면 너 지금 벌 받으라 그래갖고 이제 죽이려고 입을 잡으려고 이제 그러면 내가 글 한번 써보죠. 그럼 쓴 것이 뭐예요? 그 콩깍대기로 콩을 솥단지에다 넣고 불 넣고 지진이 솥단지 속에서 콩이 튀면서 툭툭 튀면서 한 얘기면서 콩대나 콩이나 다 한 바탕에서 나왔는데 어째서 같은 형제가 이제 콩태가 콩을 이렇게 볶아가고 홀딱홀딱 떼어 죽이려고 하냐 한 대목이 있다고. 다 한 부모한테서 한 몸뚱아리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것이 그런 5건 뛸 때마다 불렀던 그 조식이 웅장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 무엇이냐 그러면 약 올려가면서 취입자로 갖고 너 새끼 나한테 도전하면 안돼. 그 네가 아버지 믿고 네가 지금 왕통 이어받으라고 하지. 그래서 목 크게 하려는 거지. 그 대목은 바로 뭐하고 비슷하냐 그러면 태조 이성계 그 사람들이 그 넷째들 다섯째들 같은 아버지가 실제는 지금 형도 있지 정종도 있는데 정종 줬다가 뺏어가고 지가 다 잡아먹고 있을 때 아버지가 아들들이 이제 많은데 근데 방언 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 누구요? 아따 그 이제 어리고 연애고 못 지켜내 하거든 있잖아. 방언이 큰 아들이요? 양녕이죠. 양념. 네. 양녕되고 이제 네. 양녕은 속으로는 자기가 왕이 될 가능성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생각스러운데 그래가 거기다 본게 실은 양녕이 진짜로 양녕이라고 미룰 양자 있는데 왕위를 양녕이 진짜 양보했던 것인지 아니면 밀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양녕은 양녕대로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 자리를 하여튼 꼭 하려고 하는 권력이 한 삐익을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런데 서울은 해보려고 하는 욕심을 냈던 사람은 누구요? 양녕 밑에 효령? 효령이요. 효령은 지가 켜콜라고 있어.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지금 뭐 숙부나 그런 사람들이 야 까불지 마야. 네가 아버지가 찍어놓은 사람이 있어야 누구요? 셋째 충령이요. 충령이 공부 열심히 하고 얼마나 얌전하냐. 또 충령은 또 그런 말 저런 말 안 들으라고 무지하게 얌전했잖아요. 아버지한테 잘하고 형님들한테도 잘하고 그 못된 짓거리 하고 다니고 바람 피고 다니고 한
양령한테도 엄청나게 잘해. 그 어떻게 보자면 단수가 훨씬 더 충령이 높은지 모르지. 충령이 효심이 강하고 의심만 강해서 그런 것인지 정치적인 순수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요. 두 가지 다 겸용했다고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다 그 정신 넉 빠져갖고 바람 피우고 있는 장형까지도 다 커버해갖고 누가 안 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결국 이제 셋째 아들이 충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충령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될 때 가령 여기서 말하자면 충령이 그것까지 다 알고 했다 그러면 충령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충령은 그리고 나서도 그 방향으로 하니까 충령의 스케일을